네, CBS 사랑방 계속해서 내일을 생각하는 아빠들의 수다방, 아빠다방 함께하죠. 다섯 아이의 아빠, 오빠 문혜령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들 셋. 아, 네, 반갑습니다. 아들 셋, 딸 셋. 육아대디 최병준 집사님까지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8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9월이 다가오면서 초등학교 개학도 다가오는데요. 네. 최 집사님, 새 학기에는 학교로 돌아가세요. 네. 예, 개학과 동시에 집사님도 학교로 가십니다. 저도 복학합니다. 어쩝니까 지금 방송 어쩝니까? 방송도 짜고 내 혼자 짜라고. 네. 또 저보다 더 좋으신 분이 연결이 되겠죠. 아무리 물색해도 해봐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다음 학기 빨리 또 휴직했어요. 몇 번 더 남았어요. 아니, 복직을 하게 되시면 네. 사실 휴직을 하셨던 이유가 아이들 때문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 아이들 어떻게 이제 하나요? 뭐 아이들은 다 학교를 가면 되고 예. 이제 또 아내가 또 사실은 휴직을 또 하게 됐어요. 저희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좀 휴직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역할만 바꾼 거죠. 그래도 아빠가 학교 가지만 엄마가 그래도 대신 그 자리에 있네 이런 생각에 좀 안심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오늘 방송이 그럼 일단 당분간은 마지막인 건가요? 아쉽다. 네. 예, 목사님 표정으로 다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신데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아쉽지만 일단 네. 오늘 방송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 집사님 모신 김에 네. 부모 그리고 학부모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 내용이었는데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그 일전에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일삼던 갑질 학부모가 선생님께 보냈다는 그 편지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네, 네. 예, 뭐 왕의 DNA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 또 때로는 난감한 상황들 이런 일이 학교에서 있어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일들 네, 네. 자꾸 이슈로 떠오르고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또 집사님께서는 학부모이지만 또 동시에 교사의 입장이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이런 기사들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음이 아프고 네. 사실 저는 또 초등학교에서 제가 그 직전 학교에서 제가 학폭 관련 일 이제 그 학폭 업무 있잖아요. 네. 기피한다는. 휴직 전에. 네, 예. 그걸 제가 4년을 했어요. 오래 하셨네요. 네, 그걸 하면서 이제 욕도 엄청 먹어보고 네. 뭐 이제 이분처럼 이렇게 어이없는 건 아니지만 또 어이없이 욕을 엄청 먹어봤어요. 네가 선생이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이제 학폭 관련 일을 제가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그 학부모에게 제가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그렇게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아이 한 명이 엄석대 같은 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줄곧 오면서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1학년이 그 아이가 1학년이 있을 때는 1학년을 기피하고 이제 1학년 때는 몰랐어요. 네. 2학년 오면서 2학년 기피하고 3학년 기피하고 4학년을 기피하고 네. 피해 다니시네.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사건이 크게 되고 저는 이제 이게 좀 사건을 좀 오히려 이렇게 부각시켜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덮으면 이거 큰일 날 문제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인지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걸 다루고 결국은 이제 학폭을 진행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냥 전학을 가시더라고요. 전학 처분은 안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부모가 저한테 교문 앞에서 만났는데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못마땅했다 이거죠. 네.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음. 이렇게 또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까 진행을 했다 생각했는데 대놓고 욕을 하니까 이런 감정이구나. 이게 저는 네. 이제 웬만하면 좀 통제가 잘 되는데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지. 심장이 얼마나 그러니까요. 벌렁벌렁거려요. 네. 이런 일이 비단 뭐 학폭 관련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에서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네. 그런 뭐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선생님이 교권 침해를 당한 경우도 또 제가 이제 그 생활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케이스를 저는 몇 번 겪었죠. 근데 거기서도 있잖아요. 고위 공무원이라면서 뭐 선생님 수업 중에 와가지고 네. 문을 두드리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분이 저한테 뭐 자기가 뭐 기자를 아는데 부르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부르세요 이랬거든요. 네. 근데 하루 지나가지고 좀 확 기가 죽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 조절 안 되는 분들이 뭐 학교가 너무 만만한가 봐요. 와 이게 이거 실제 합니다. 있을 법한 일일까 하는데 많죠. 있어요. 네. 예, 많이 많죠. 벌어지고 네.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일선 학교의 모습이라는 건데 네. 어디서부터 무너진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걸 잡아야 돼요? 그게 나 지금 너무 시청자 입장에서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지금. 뭐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이제 실제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시는 현장이니까 좀 어디서부터 이렇게 좀 잡아가야 안 되겠냐라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저는 뭐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 존중 현상이 많이 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를 그냥 그 어떤 위계로 보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돈 적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런 거를 자기 기준으로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렇게 그냥 쉽게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자기 눈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냥 쉽게 평가절하해버리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 속에 네, 지금 우리 사회 흐름이 그러네요. 그래서 질서가 안 잡히고 네.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제 좀 교사로서 보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경쟁 교육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높은 대학도 가고 잘 살 수 있고 좀 어떤 뭐라 그래야 돼 가치 있는 사람 공부 못하면 왠지 쓸모없는 사람 그리고 그걸 또 한 줄로 쫙 세우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어떤 그림을 봤는데 뭐 토끼 뭐 각 동물들이 막 있는데 거기서 뭐 토끼도 있고 뭐 물고기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갖다 놓고는 뭐 헤엄치는 기준으로 줄을 세운다든지 그러면은 물고기나 뭐 물에 사는 거북이라 것들만 이익일 거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어떤 재능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데 좀 입시 교육이라는 그 틀이 너무 그것을 좀 잘할 수 있는 아이들만 좀 가치 있게 돋보이다 보니까 사람을 다양하게 가치 있는 속에서 보지 않고 그냥 일렬로 딱 줄 세워가지고 위에서부터 좀 더 가치 있는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계속 보는 문화 속에서 자라서 이 사회가 더 이렇게 됐나? 저는 이제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조금 교육 현장이 저는 많이 좀 민주적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런 쪽으로 교육이 좀 많이 바뀌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지나친 경쟁 사회잖아요. 우리 네.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큰 어른으로 자랐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지극히 나 중심.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만 아이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고 부모가 된 거죠. 그게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불편한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교사와 학부모 간에 꼭 필요한 그런 대화들, 나눠져야 되는 그런 대화들도 있고 일들도 있는데 이런 소통까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도 이제 학부모니까 네네. 웬만하면 학교는 찾아가면 안 되겠다. 선생님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겠다.
오히려 뭐, 또 그렇게 돼버리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음. 이제 선생님들 그 얼마나 피로감이 크실까. 그냥 나라도 최소화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네. 들기도 해요. 예.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상호 존중 그런 게 참 필요한 것 같고 이제 오히려 또 그렇게 하시면 또 이제 교육적으로도 아이들 정보가 네. 필요한 것들이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자세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말 학기 딱 마쳤을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방학 딱 시작되는 날, 여름 방학 하는 날 선생님한테 문자로 그냥 문자 한 통. 선생님 1학기 동안 아이들 돌보신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학 때 좀 쉬세요. 방학 잘 보내세요. 그냥 그 문자 한 통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따뜻한 문자 한 네네네. 통이 선생님들께는 힘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저는 연락을 아예 안 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연락. 네, 그러니까요. 좋은 연락은 좀 민원성 연락이 아니라 선생님의 어떤 길을 살리는 그런 연락은 좋겠다. 네. 이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나친 관심도 무관심도 금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신뢰와 존경의 마음, 그러니까 최소한의 배려, 최소한의 그런 예의 갖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좀 필수이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에티켓이죠. 예, 이 시대. 좋은 학부모, 특히 그리스도인 학부모로서의 처신에 대한 그런 고민. 자각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고민을 잠깐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해볼까요? 예, 그리스도 학부모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목사님?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헤아릴 줄 아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면 계실수록 또한 그 자녀들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선생님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형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이겠죠. 네, 집사님.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학부모. 네. 그 이웃에게는 친구들도 포함될 거고 내 자녀의 친구도 네. 그리고 선생님도 포함되겠죠. 그 공동체를 내 아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학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더불어 함께라는 단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정말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좀 꿈꿔봅니다. 한동안 이제 방학이 되기 전까지는 뵙지 못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뵐 수 있을까요? 최 집사님 모시기 네. 이제 힘들게 됐는데 그동안 참 여러 주제로 많은 얘기 나눴거든요. 네. 오늘 다소 좀 무거운 얘기 나눴지만 그래도 학교로 돌아가시기 정말 필요한 직전이기 이야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이 얘기 좀 깊이 있게 나눠봤고요. 끝으로 이제 한 말씀 남겨주시면서 인사를 해볼까요? 저는 정말 이런 방송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런저런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뭐 제가 좀 드렸던 말씀이 시청자들에게도 약간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아마 그런 바람이 많은 있네요. 분들이 6아이 아빠로 네.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저출산 시대에 6아이 두는 가정 있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6아이 아빠 최병준 집사님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다시 뵙는 날 기대하면서 아쉽지만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빠다방 문혜룡 목사님, 최병준 집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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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